오랜만에 친구에게서 연락이 옵니다. 만나자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좋다고 답장을 보내면서도 마음 한편이 무거워집니다. 왜일까요? 분명 함께 웃고 울었던 소중한 친구인데 왜 만남이 기대되지 않고 오히려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걸까요? 만나면 할 말이 없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왠지 모를 찝찝함이 남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순간을 우연으로 치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오래된 친구가 불편해지는 바로 그 순간이 당신의 인생이 다음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는 가장 명확한 신호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은 왜 오랜 친구가 불편해지는지, 그리고 왜 그것이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인지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사람이 가까워지는 데는 두 가지 길이 있다고 했습니다. 유년 시절을 함께하는 것, 그리고 사회에서 만나는 것. 하지만 두 경우 모두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바로 가치관이 맞아야 한다는 것이죠.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십시오. 학교라는 공간에 강제로 수십 명의 아이들이 모입니다. 하지만 모든 아이와 친구가 되지는 않습니다. 왜일까요? 취향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생각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아이는 조용히 책 읽기를 좋아하고, 어떤 아이는 운동장에서 뛰노는 것을 좋아합니다. 어떤 아이는 규칙을 지키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어떤 아이는 자유로운 것을 더 가치 있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비슷한 가치관을 가진 아이들끼리 자연스럽게 무리를 이룹니다.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에서, 모임에서, 동호회에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지만 모두와 친구가 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스쳐 지나가고 어떤 사람과는 깊은 관계를 맺습니다. 가치관이 통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생깁니다. 쇼펜하우어가 날카롭게 지적한 바로 그 문제입니다. 삶을 바라보는 태도. 즉, 우리가 대전제라고 부르는 것이 나이가 들수록 계속 변한다는 것입니다. 20대에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40대가 되면 하찮게 느껴집니다. 30대에 열정적으로 추구했던 가치들이 50대가 되면 공허하게 다가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연한 것이죠. 인생이란 경험을 통해 배우고 성장하는 과정이니까요. 어릴 땐 친구와 삶이 별로 차이 나지 않습니다. 비슷한 환경에서 비슷한 교육을 받고 비슷한 고민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하루를 얼마나 성실하게 살았느냐, 어떤 선택을 내리고 어떤 책임을 짊어졌느냐에 따라 환경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같은 출발선에 섰던 사람들이 10년, 20년 후에는 전혀 다른 곳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환경이 달라진다는 것이 단순히 돈을 많이 벌거나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물질적인 차이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정신적인 성장입니다. 같은 책을 읽어도 어떤 사람은 그냥 글자만 읽고 지나가지만 어떤 사람은 그 안에서 삶의 통찰을 얻습니다. 같은 경험을 해도 어떤 사람은 그냥 지나가지만 어떤 사람은 그것을 통해 자신을 성찰하고 변화합니다. 죽음을 가까이에서 목격한 사람은 삶의 유한함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그 경험은 사람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일에 대한 태도가 변하고,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변하고, 시간을 쓰는 우선순위가 변합니다. 예전 같으면 밤새 술을 마시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밤 10시가 넘으면 집에 가고 싶어집니다. 가족과 함께 있는 시간이, 혼자 책을 읽는 시간이 더 소중하게 느껴지죠. 친구들과 만나면 여전히 예전처럼 떠들지만 내면에서는 조용히 미소 짓고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친구들의 이야기가 공허하게 들립니다. 여전히 누가 승진했다, 누가 얼마를 벌었다, 자식이 어느 대학에 갔다는 이야기들. 살아가는 이야기가 전혀 가치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언가 근본적인 것이 바뀐 것입니다. 쇼펜하우어의 통찰은 여기서 더욱 날카로워집니다. 한쪽은 성장하는데 한쪽은 제자리거나 후퇴한다면 절대 오래 사이를 유지할 수 없다고 말입니다. 이것은 냉정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입니다. 자산의 차이가 생기고 생각의 크기가 달라지고 삶의 방식이 달라지면 아무리 오래 함께 했어도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장이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이 성장을 단순히 경제적 성공이나 사회적 지위의 상승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성장은 내면의 변화입니다.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기 시작하고, 이전에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던 것의 가치를 알게 되고, 이전에는 견딜 수 없었던 것을 견디게 되는 것. 그것이 진짜 성장입니다. 매일 새벽에 일어나 글을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경험을, 삶에 대한 성찰을 기록합니다. 주말에는 도서관에서 책을 읽습니다. 철학책, 문학책, 심리학책을 가리지 않고 읽습니다. 그렇게 10년이 흐르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사람을 이해하는 깊이가 달라집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과의 대화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동료들과의 대화에서 주로 오가는 이야기들은 불평, 불만, 임금과 승진에 대한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더 이상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관심사가 달라졌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쇼펜하우어의 또 다른 중요한 통찰을 만나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집단지성은 무의미하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집단지성이란 무엇일까요?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함께 생각하고, 함께 판단하고, 함께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혼자서는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여럿이 모여 해결하고, 혼자서는 알지 못하는 것을 서로 나누며 배우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이것이 큰 힘이 됩니다. 경험이 부족하고, 지식이 부족하고, 판단력이 부족한 시기에는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경험이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 집단지성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자신만의 경험이 쌓이고, 자신만의 통찰이 생기고, 자신만의 판단, 기준이 명확해지면 집단의 생각이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그 집단이 성장하지 않고 과거에 머물러 있다면 그들의 의견은 당신의 발목을 잡는 무게추가 됩니다.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십시오. 혼자 있는 것이 불안했습니다. 쉬는 시간에 혼자 있으면 왕따 당한 것처럼 느껴졌죠. 화장실도 친구랑 같이 가고, 점심도 친구랑 같이 먹고, 방과 후에도 친구들과 어울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약했기 때문입니다. 혼자만으로는 온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친구들이 좋다고 하면 나도 좋다고 했고, 친구들이 싫다고 하면 나도 싫다고 했습니다. 나의 정체성이 또래 집단에 의해 결정됐습니다. 하지만 어른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그래서는 안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혼자만으로도 온전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이란 아무것도 몰랐던 나 자신을 조금씩 알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이제야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하나씩 알게 됩니다. 사람들은 밤늦게까지 술 마시며 떠드는 것을 좋아하지만 나는 조용히 혼자 있는 시간이 더 좋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람들은 주말에 번잡한 곳에 가는 것을 즐거워하지만 나는 집에서 책을 읽는 것이 더 행복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연한 것입니다. 나이가 들었다는 것은 나를 더 잘 알게 되었다는 뜻이니까요.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쓰는 시간이 가장 귀하고 값지다고. 젊을 때는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혼자 있으면 외롭고 쓸쓸하고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깨닫습니다.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게 되고 남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으며 인간은 다 자신의 삶이 가장 소중하기에 나 역시 나의 삶을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을.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친구란 무엇일까요? 불편한 함께보다는 혼자가 훨씬 편하다면 친구는 필요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진짜 친구는 이런 것입니다. 각자가 자신의 일을 잘해가면서 서로 불편함 없이 지내다가 보고 싶을 때 마음 쓰지 않고 눈치 보지 않고 편하게 보는 사이. 부담 없이 몇 년간 연락을 안 해도 어느 날 만나면 마치 어제 만난 것처럼 편안한 사이. 이런 친구 관계는 어떻게 가능할까요? 두 사람이 비슷한 속도로 성장할 때입니다. 한 사람이 철학책을 읽으며 성찰하면 다른 사람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성찰합니다. 한 사람이 새로운 도전을 하면 다른 사람도 자신의 도전을 합니다. 한 사람이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면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합니다.
서로의 성장을 응원하고, 서로의 선택을 존중하고, 서로의 시간을 귀하게 여깁니다. 진짜 우정은 만남의 빈도로 측정되지 않습니다. 1년에 서너 번 만나지만 만날 때마다 깊은 대화를 나눕니다. 최근 읽은 논문 이야기, 일하며 느낀 통찰, 겪은 윤리적 딜레마를 이야기하며 철학적 관점에서 함께 고민합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서로의 생각을 존중합니다. 만남 후에는 각자의 길을 갑니다. 연락이 뜸해도 서운해하지 않습니다. 각자 바쁘게 자신의 일을 하며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오래된 친구가 불편해지기 시작했을 때 많은 사람이 자신이 뭘 잘못했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교만해진 걸까? 내가 친구를 무시한 걸까? 내가 변한 걸까? 이런 자책에 빠집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명확하게 말합니다. 오래된 친구가 불편해졌다는 건 나의 가치관이 바뀌었다는 뜻이고, 함께하는 시간이 아깝게 느껴지는 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라는 걸 알게 됐다는 뜻이라고. 매주 모임을 가졌던 친구들이 있습니다. 10년 넘게 이어진 모임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모임이 부담스러워집니다. 친구들은 여전히 회사 뒷담화, 피상적인 이야기, 게임 이야기에 열중합니다. 하지만 한 사람은 최근 1년간 자기 개발에 몰두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운동하고, 출퇴근 시간에 오디오북을 듣고, 주말에는 독서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생각이 달라지고, 관심사가 달라지고, 시간을 쓰는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모임에 나가지 않겠다고 했을 때 친구들의 반응은 차갑습니다. 너 요즘 왜 그래? 잘난 척하는 거야? 우리랑 안 어울리려고? 마음이 아픕니다. 자신이 잘못한 것 같습니다. 며칠 고민하다 결국 모임에 나갑니다. 하지만 그날 밤 집에 돌아오는 길에 더 큰 공허함을 느낍니다. 3시간을 함께 있었지만 진짜 대화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저 시간만 보낸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성장했고 친구들은 그대로인 것뿐이라는 것을. 누가 옳고 그른 것이 아니라 단지 다른 길을 걷고 있는 것뿐이라는 것을. 쇼펜하우어의 관점에서 보면 환경이 바뀌면 사람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면 환경이 바뀝니다. 이것은 순환적인 과정입니다. 새로운 환경에 노출되면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되고, 새로운 생각을 하면 새로운 선택을 하게 되고, 새로운 선택은 또다시 새로운 환경을 만듭니다. 그렇게 사람은 계속 변화하고 성장합니다. 하지만 같은 환경에 같은 사람들과 같은 대화를 반복하면 성장이 멈춥니다. 고여있는 물이 썩듯이 변화 없는 삶도 부패합니다. 이제 나의 인생이 다음 단계로 접어들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오래된 친구가 불편해진다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장의 증거입니다. 나이 들수록 친구를 멀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필요가 없어집니다. 이것은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40년 지기 친구들과의 모임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동창 모임입니다. 친구들은 여전히 과거 이야기를 합니다. 너 기억나? 그때 그 선생님 진짜 무서웠지? 처음에는 웃으며 이야기에 동참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친구들은 40년 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 후로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어떤 사람은 정년퇴직 후 새로운 인생을 시작합니다. 평생 하고 싶었던 서예를 배우기 시작하고 자원봉사 활동도 시작합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새로운 경험을 합니다. 60대의 삶이 20대 못지않게 역동적입니다. 그런데 40년 지기 친구들은 여전히 과거에 살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도도 없고 새로운 배움도 없고 새로운 관계도 없습니다. 그날 깨닫습니다. 친구들과 자신이 이제 다른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슬픈 일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40년이면 충분히 함께했습니다. 이제는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어릴 때와 똑같이 사는 인생만큼 품격 없는 삶도 없습니다. 가치관, 사람을 대하는 태도, 삶을 살아가는 방식, 모든 게 변하지 않고 고여있는 것만큼 최악의 삶도 없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아주 명확하게 지적했습니다. 성장하지 않는 인생은 죽은 인생이나 다름없다고. 평소에 잘 맞던 옷이 작게 느껴진다면 내 몸집이 커진 것입니다. 예전엔 어렵게 익혔던 책이 쉽게 익힌다면 나의 지성이 커진 것입니다. 오래된 친구가 불편하게 느껴지는 건 이제는 나의 가치관이 바뀌고 생각이 커졌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축하해야 할 일입니다.
내가 성장했다는 증거니까요. 명상을 시작한 사람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 20분씩 조용히 앉아 호흡을 관찰합니다. 처음에는 잡념이 많았지만 점차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그 시간을 통해 많은 것을 깨닫습니다. 내가 얼마나 쓸데없는 것에 에너지를 쏟고 있었는지,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지, 생각이 정리되고 마음이 평화로워지고 삶의 우선순위가 명확해집니다. 하지만 친구들에게 명상 이야기를 꺼냈을 때 돌아오는 반응은 비웃음입니다. 무슨 중이라도 되려고? 명상이 뭐가 좋아? 그런 거 할 시간에 운동이나 하지.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설명해봤자 이해하지 못할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심합니다. 더 이상 이 모임에 나가지 않기로. 처음에는 배신감 같은 것을 느낍니다. 20년 우정인데 이렇게 끝내도 되는 걸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편해집니다. 억지로 맞추며 함께 있는 것이 진짜 우정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진짜 우정은 서로의 성장을 응원하고 서로의 선택을 존중하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함께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너무 편한 사이가 되면 이 부분이 안 지켜질 수 있습니다. 결국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람들과의 관계가 점점 불편하고 낯설게 느껴지는 것은 나의 삶이 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다른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불편함은 이제 익숙한 곳을 벗어나 더 넓고 새로운 곳으로 향하는 자연스러운 성장통일 뿐입니다. 익숙한 관계가 낯설게 느껴지는 순간 비로소 진짜 인생이 시작됩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하고자 했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성장하도록 설계된 존재입니다. 20대의 나와 40대의 나가 같다면 그것은 20년을 허비한 것입니다. 30대의 가치관과 60대의 가치관이 같다면 그것은 30년간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것입니다. 사람은 경험을 통해 배웁니다. 실패를 통해 겸손을 배우고, 성공을 통해 자신감을 배우고, 관계를 통해 인간을 이해하고, 상실을 통해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그렇게 한 걸음씩 성장합니다. 하지만 이 성장은 혼자만의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 경험해 줄 수 없고, 다른 사람이 대신 깨달아 줄 수 없습니다. 각자가 자기 인생을 살아가며 자기만의 속도로 성장합니다. 그래서 친구와의 관계도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때는 같은 속도로 걷다가도 어느 순간 한 사람은 빨리 걷고 다른 사람은 천천히 걷습니다. 한 사람은 산을 오르고 다른 사람은 평지를 걷습니다. 한 사람은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다른 사람은 익숙한 길을 반복합니다. 그렇게 점점 멀어집니다. 이것은 슬픈 일이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이 이 자연스러운 과정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래된 친구가 불편해지면 자책합니다. 내가 교만해진 걸까? 내가 친구를 소홀히 한 걸까? 내가 변한 걸까? 친구들이 말하기 전에 스스로 자책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한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오히려 변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10년, 20년이 지나도 똑같은 생각, 똑같은 가치관, 똑같은 삶의 방식을 유지한다면 그것은 성장하지 못한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명확하게 말합니다. 서로 잘못한 게 없어도 멀어지는 것은 그저 멀어질 때가 됐기 때문이라고. 끼리끼리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인연은 다 시절 인연입니다. 환경과 처지가 비슷한 사람끼리 잠시 만나고 또 헤어지고 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학창시절에 만난 친구는 학창시절의 인연입니다. 그때는 같은 공간에서 같은 경험을 하며 친해졌습니다. 하지만 졸업 후 각자 다른 길을 걷습니다. 환경이 달라지고 경험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억지로 연락하며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직장에서 만난 동료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회사에서 일할 때는 친했습니다. 점심을 같이 먹고 퇴근 후 술을 마시고 주말에도 만났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이 이직하거나 퇴사하면 관계가 변합니다. 처음에는 자주 연락하지만 점점 뜸해집니다. 각자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육아를 하며 만난 친구들도 그렇습니다. 아이가 어릴 때는 놀이터에서 매일 만났습니다. 육아 정보를 공유하고 아이들을 함께 돌보고 서로 의지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자라면서 관계가 변합니다. 아이들이 다른 학교에 가고 서로 바빠지고 관심사가 달라집니다. 자연스럽게 만남이 줄어듭니다. 이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이런 식으로 인생은 계속됩니다. 각 시기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또 헤어집니다. 어떤 관계는 오래 유지되고 어떤 관계는 금방 끝납니다. 중요한 것은 각 관계가 그 시기에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배우고 성장하고 위로받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모든 관계를 평생 유지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오래된 친구가 불편하게 느껴진다는 건 생각보다 큰 축복입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내가 성장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서 무언가 변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것을 알게 되고 새로운 것을 경험하고 새로운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친구들과 똑같은 이야기를 하며 편안함을 느낀다면 그것은 10년간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제 당신의 인생을 사십시오. 진짜 당신의 인생을 살 시간입니다.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추지 마십시오. 친구들이 원한다고 해서 억지로 그들과 시간을 보낼 필요 없습니다. 가족이 바란다고 해서 당신이 원하지 않는 삶을 살 필요 없습니다. 사회가 정한 기준에 맞출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만의 속도로 걸으십시오. 빨라도 괜찮고 느려도 괜찮습니다. 남들과 다른 길을 가도 괜찮습니다. 혼자 가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선택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의미를 느끼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성장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인생은 각자의 것이다. 다른 사람이 대신 살아줄 수 없고 다른 사람의 삶을 대신 살 수도 없습니다. 각자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자기 선택에 책임을 지고 자기 감정을 관리하고 자기 시간을 가치 있게 써야 합니다. 오래된 친구와의 관계가 불편해졌다면 그것을 받아들이십시오.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려 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그저 인정하십시오. 우리는 이제 다른 길을 걷고 있구나. 이 관계는 여기까지구나. 이제는 새로운 단계로 나아갈 때구나.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함께했던 시간에 대해, 함께 나눴던 추억에 대해, 그 관계를 통해 배운 것들에 대해. 관계의 끝은 실패가 아닙니다. 관계도 모든 것처럼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어떤 관계는 짧게 끝나고 어떤 관계는 길게 이어집니다. 하지만 모든 관계는 언젠가 변화합니다. 형태가 바뀌거나 깊이가 달라지거나 아예 끝나거나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저항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이 흐르듯이 계절이 바뀌듯이 관계도 흐르고 변합니다. 봄에 만난 사람은 여름에 떠나고 가을에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겨울에는 혼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각 계절마다 그 나름의 아름다움이 있듯이 각 관계도 그 나름의 의미가 있습니다. 봄을 그리워하며 여름을 거부할 수 없듯이 옛 관계를 붙잡으며 새로운 단계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오래된 친구가 불편하게 느껴진다면 축하합니다. 당신은 성장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다음 단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익숙한 것을 벗어나 새로운 것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성장통입니다. 아픕니다. 불편합니다. 외롭기도 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지나갑니다. 그리고 지나고 나면 더 넓은 세상, 더 깊은 이해, 더 풍성한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용기를 내보십시오. 인생은 생각보다 길고 깁니다. 익숙한 관계가 낯설게 느껴지는 바로 그 순간, 진짜 인생이 시작됩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에서 벗어나 나 자신을 바라보는 인생. 다른 사람의 기준이 아닌 나만의 기준으로 사는 인생. 다른 사람의 인정이 아닌 나 자신의 만족을 추구하는 인생. 그것이 진짜 인생입니다. 쇼펜하우어는 평생 고독했습니다. 친구가 많지 않았고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했고 외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길을 걸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비판에 흔들리지 않았고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지 않았고 자신이 옳다고 믿는 것을 추구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인류 역사의 길이 남을 철학을 남겼습니다.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수많은 사람이 그의 사상에서 위로와 통찰을 얻습니다. 당신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을 필요 없습니다.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당신답게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가치관에 따라 선택하고 당신의 속도로 성장하고 당신만의 의미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오래된 친구가 불편해졌다고 해서 당신이 나쁜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친구들과 멀어졌다고 해서 당신이 외로운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은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익숙한 것을 벗어날 용기,
불편함을 감수할 용기, 혼자 설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가 혼자 서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고, 누군가의 인정을 구하지 않고, 그저 자기 자신으로 서는 것. 많은 사람이 평생 이것을 하지 못합니다. 항상 누군가를 필요로 하고, 항상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하고, 항상 무리 속에서만 안정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진짜 성숙한 어른은 혼자 설 수 있습니다.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고, 혼자 선택해도 자신 있고, 혼자 걸어가도 두렵지 않습니다. 당신이 지금 오래된 친구들과 불편함을 느낀다면, 그것은 당신이 혼자 설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입니다. 더 이상 무리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타인의 인정을 구하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익숙함에 안주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당신은 혼자서도 충분히 온전한 사람입니다. 물론 혼자라는 것이 고립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고 관계 속에서 의미를 찾습니다. 하지만 관계의 질이 중요합니다. 수많은 얕은 관계보다 몇 개의 깊은 관계가 더 가치 있습니다. 의무적인 만남보다 진심이 담긴 만남이 더 의미 있습니다. 익숙하지만 불편한 관계보다 낯설지만 편안한 관계가 더 건강합니다. 오래된 친구들과 멀어지면서 당신은 새로운 관계를 만들 기회를 얻습니다. 지금의 당신과 맞는 사람들, 지금의 당신을 이해하는 사람들, 지금의 당신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관계는 오래되지 않았어도 깊을 수 있습니다. 자주 만나지 않아도 진실할 수 있습니다. 많은 것을 공유하지 않았어도 서로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가 강조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관계의 깊이는 시간으로 측정되지 않는다는 것. 30년 알고 지낸 친구보다 3개월 알고 지낸 사람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매일 만나는 사람보다 1년에 한 번 만나는 사람이 더 소중할 수 있습니다. 많은 것을 나눈 관계보다 적은 것을 나누지만 진심이 담긴 관계가 더 의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래된 친구와의 관계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30년 우정이라는 이유만으로 불편한 관계를 유지할 필요 없습니다. 어릴 때부터 알았다는 이유만으로 성장하지 않는 사람과 시간을 보낼 필요 없습니다. 과거의 추억만으로는 현재의 관계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관계는 살아있는 것이어서 계속 새로워져야 하고 계속 의미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당신의 시간은 유한합니다. 하루는 20의 시간이고 인생은 평균 80년입니다. 그 제한된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가는 당신의 선택입니다. 의미 없는 관계에 시간을 낭비할 수도 있고 의미 있는 일에 시간을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불편한 만남에 에너지를 소진할 수도 있고 성장하는 활동에 에너지를 쏟을 수도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낭비는 시간 낭비라고. 돈은 다시 벌 수 있고 명예는 다시 얻을 수 있지만 시간만은 절대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한 번 흘러간 시간은 영원히 사라집니다. 그러니 시간을 아껴 써야 합니다. 인생은 길고 깁니다. 하지만 소중하게 써야 합니다. 인생이 익어갈수록 시간의 가치는 더 귀해집니다. 정말 중요한 것에, 정말 의미 있는 것에, 정말 가치 있는 것에 시간을 써야 합니다. 오래된 친구와의 만남이 당신에게 의미가 있습니까? 그 시간이 당신을 성장시킵니까? 그 관계가 당신에게 기쁨을 줍니까? 만약 그렇다면 유지하십시오. 하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용기를 내십시오. 관계를 정리할 용기, 불편함을 인정할 용기, 변화를 받아들일 용기를 내십시오. 이것은 이기적인 선택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직한 선택입니다. 자신에게 정직하고 상대방에게도 정직한 선택입니다.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진짜 우정이 아닙니다. 의무감으로 만나는 것이 진짜 친구가 아닙니다. 진짜 우정은 자연스럽고 편안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느끼는 불편함을 부정하지 마십시오. 괜찮아. 오래 알고 지낸 친구니까. 참아야지. 어릴 때부터 함께 했으니까. 하며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지 마십시오. 당신의 감정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불편하다면 정말로 불편한 것입니다. 더 이상 맞지 않는다면 정말로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 감정을 인정하십시오. 맞아. 나는 이제 이 친구와 불편해. 우리는 이제 다른 길을 걷고 있어. 그리고 그게 괜찮아. 이렇게 인정하는 순간 당신은 자유로워집니다. 억지로 맞추려는 노력에서, 불편함을 참아야 한다는 의무감에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자유로워집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때로 냉정하게 들립니다. 관계를 정리하라. 혼자 서라.
자신만의 길을 가라. 이런 조언들이 차갑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것은 냉정함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는 용기입니다. 변화를 받아들이는 성숙함입니다. 우리는 모두 변합니다. 20대의 나와 40대의 나는 다른 사람입니다. 30대의 가치관과 60대의 가치관은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변화를 부정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의 나로 돌아가려 하고, 예전의 관계를 유지하려 하고, 예전의 방식대로 살려고 합니다. 하지만 강물은 같은 곳으로 두 번 흐르지 않습니다. 시간은 앞으로만 갑니다. 우리도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과거에 집착하면 현재를 놓치고, 현재를 놓치면 미래도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오래된 친구가 불편하다면 그것은 당신이 과거를 벗어나 현재를 살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입니다. 현재를 사십시오. 지금의 당신으로 사십시오. 10년 전의 당신, 20년 전의 당신이 아닌 지금 이 순간의 당신으로 사십시오. 지금의 당신이 좋아하는 것을 하십시오. 지금의 당신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을 추구하십시오. 지금의 당신과 맞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십시오. 오래된 친구들은 과거의 당신을 압니다. 그들의 눈에 당신은 여전히 20대일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그때 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변했습니다. 성장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새로운 것을 경험하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은 여전히 예전의 당신을 보려 합니다. 예전의 당신을 기대합니다. 그 기대에 맞추려 하면 당신은 과거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장을 멈춰야 합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계속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계속 성장해야 합니다. 계속 변해야 합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변한다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죽은 것입니다. 당신은 살아있습니다. 그러니 변하십시오. 성장하십시오.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인생은 길기도 하고 짧기도 합니다. 길어서 나를 알아야 하고 혼자 있을 수 있는 힘을 키워야 합니다. 너무 짧아서 의미 없는 것에 시간을 낭비할 여유가 없습니다.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며 에너지를 소진할 여유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추며 자신을 잃을 여유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진짜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오래된 친구가 불편해지는 것은 슬픈 일이 아닙니다. 축복입니다. 당신이 성장했다는 증거입니다. 새로운 단계로 나아갈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입니다. 이제 진짜 당신의 인생을 살 때가 되었다는 초대입니다. 이 초대를 받아들이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익숙한 것을 벗어나는 것은 항상 불안합니다.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것은 항상 두렵습니다. 혼자 서는 것은 항상 외롭습니다. 하지만 그 불안, 두려움, 외로움을 견뎌낸 사람만이 진짜 자유를 경험합니다. 진짜 성장을 이룹니다. 진짜 자기 자신을 발견합니다.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만의 속도로, 당신만의 방식으로, 당신만의 길을 걸을 자격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이 필요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해가 필요 없습니다. 당신이 당신을 이해하고 당신이 당신을 인정하면 됩니다. 오래된 친구가 불편해진다면 그것을 인정하십시오. 관계를 정리할 용기를 내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새로운 관계를, 새로운 경험을, 새로운 당신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익숙한 관계가 낯설게 느껴지는 바로 그 순간, 당신의 진짜 인생이 시작됩니다. 관계가 틀어질 때 내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서로 잘못한 게 없어도 멀어지는 것은 그저 멀어질 때가 됐기 때문입니다. 끼리끼리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인연은 다 시절 인연입니다. 환경과 처지가 비슷한 사람끼리 잠시 만나고 또 헤어지고 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오래된 친구가 불편하게 느껴진다는 건 생각보다 큰 축복입니다. 이제 당신의 인생을 사십시오. 진짜 당신의 인생을 살 시간입니다.